지금 국정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못 보겠더라. 이게 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실제로 민주당 야당이었을 때 그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때 국정감사 하는 거 보면은 물론 정치적 행위들도 꽤 있긴 합니다만 되게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이게 잘 된 거냐. 근데 저쪽에서는요. 되게 보면 정치적인 질문을 하는 데다가 정책이 좀 관련돼 있다 싶은 건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나마 부동산 그리고 원전 뭐 이런 정도를 지휘하고 나면은 어마어마한 정치적 행위. 지금도 추미애 그 대정부 질문이었었잖아요. 추미애 국감하고 있어요. 어저께 그 대법원 대법원 국정감사 갔는데 주제가 추미애예요. 이거는 국민들이 봐도 너무 과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사실은 뭐 국정감사가 진짜로 정책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 21대 총선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항상 나오던 얘기여가지고 좀 식상하긴 한데 근데 이제 국회에 못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 그렇더라도 이제는 좀 뭐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정책감사를 하고 정책국감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고 잘못된 것은 비판해야 되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뭐 저기 지지율 향상에 도움도 안 되는 그거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은 결국 뭐 정치 공세고. 근데 뭐 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결국은 새날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좀 뭔가 이게 착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구독수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쪽 사람들한테. 살아가는 방법을 아시네 이분이. 근데 어쨌든 국진당은 전혀 뭐 준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캐묵은 추미애 장관을 가지고 뭐 법사위, 뭐 국방부, 그리고 뭐 보건복지위, 뭐 계속해서 관련된 뭐 증인 출석 요구를 계속 하면서 좀 어그로를 끌고 있는데, 뭐 반면에 또 우리 쪽 진영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내용들 몇 개 좀 임팩트한 내용들을 계속 좀 발언을 하시거나 내용들을 뭐 공개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좀 국민들이 보기에도 야 진짜 국진당이들 무식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 생각하고 있고 예. 그렇게 되는 것도 결국엔 또 이제 우리 여당이 180석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힘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 이렇게 봐요. 국민의 짐이 추미애 장관을 고발을 했어. 추미애 장관 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어. 그러니까 다시 국정감사에서 증인 신청을 해. 나오라고. 사실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굳이 범위를 확장시키자면 국정에 포함될 수도 있겠죠. 장관이니까. 근데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문제가 법적으로 결론이 난 게 혐의 없음이야. 그걸 다시 국정감사까지 끌어오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야, 쟤들 좀 너무 심하다 하는 정도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컨텐츠가 없는 거 아니냐. 뭐 할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 국회 방송을 상임위 시청을 저는 한 2000년 무렵부터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메가패스나 뚜루넷 이렇게 초고속 통신망이 뚫린 뒤로 야, 드루넷을 야. 그 뚫린 뒤로 이게 국회 방송이 인터넷으로 방송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시회나 그 정기회가 있으면은 항상 그 상임위를 이렇게 찾아서 방송하는 상임위가 있고 안 하는 상임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회의가 열린 날도. 그러면은 그걸 쭉 지켜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약간 엿보는 심리로 재밌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공방이 뉴스에 보도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이제 요즘은 매체가 좋아졌잖아요. 웬만하면 유튜브 그다음에 뭐 인터넷 가면은 웬만한 상임위를 다 볼 수 있는데 전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당은 했던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무한 반복. 정말 고장난 그 레코드판을 계속 튼다라는 그런 상투적 표현이 가장 어울릴 만큼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고 그다음에 국정의 뭐 난맥상을 이렇게 좀 정말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도 없고 계속 같은 양념만 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그다음에 월북 공무원,
그 이상의 게 아무것도 없어요. 추미애 월북 공무원, 주미애 월북 공무원. 그다음에 강경화 장관 문제는 제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강경화 장관 문제 그 남편 문제에 있어서 쿨하게 사과하면 된다. 남편이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말립니까? 그랬더니 거의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야가 한꺼번에 웃고 그 문제는 이제 별로 그 건이 안 되는 걸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넘어가고 그 월북 공무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월북 공무원 피격 문제를 추후에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야당이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정부 여당을 좀 이렇게 그 난처한 코너로 몰아야 되는데 지금 되지도 않는 거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첩보 자산이나 맞아요. 뭐 공개하고 있고 그래서 전혀 지금 국정감사의 그 기회를 야당은 지금 놓치고 있고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 모든 상임위에서 절대 숫자가 민주당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발언 기회가 적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쪽이. 그래서 이게 4.15 총선의 실은 결과물이고 효과. 네, 효과. 이러려면 오히려 좀 더 준비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 강 장관님 말씀하셔가지고 그 기사 보고 나서 정말 강 장관님이 좀 안쓰럽더라고요. 안타깝고 사실은 역으로 아마 부군이 장관이고 아내가 교수였으면 아마 아내가 나 요트 사러 미국 갈게 내일이니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여성이 어떻든 간에 참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아직도 녹록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너무 앞서 나갔나요?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아니 생각 안 했는데요. 아니, 그래서요? 여성분이 요트를 안 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뭐 명품 사러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국정감사 보면서 전혀 긴장이 안 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그쪽이 정권을 찾아보려면 애리하고 날카롭고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의 대정부 질문을 추미애로 써버린 사람들이잖아. 그 후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자 이쯤에서 추미애 장관님 관련돼서 이 국정감사 나와서 뭐 한 말씀 하시죠. 소회 정도 듣고 그냥 끝나는 이런 방식이요. 그리고 아까 그 남북 뭐 월북 공무원 그 문제도 지금 국민의 짐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은 북한은 빨리 공동조사에 응해라. 그리고 이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종전선언 합시다라고 자기들이 깃발을 세우면 그게 저는 톱뉴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답답하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본론에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입구에서 뭐 하고 있는데 무슨 긴장감이 있고 무슨 뉴스가 되겠어요. 예. 그래도 저는 그래도 이번 물론 이제 다 끝난 이제 뭐 오늘 이틀째라서 뭐 이거 가지고 평가를 하기 힘들지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보기 좋은 건 뭐냐면 예전에 국정감사나 뭐 이런 거 보면 막 면박 주거나 막 그런 거 있었잖아. 사람 불러다 놓고 막 약간 면박을 주거나 막 본인이 엄청난 것 마냥 상대방한테 좀 비하하는 말을 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솔직히 좀 보기가 좀 거슬렸던 게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고 그게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왜 그런 장면이 잘 안 나올까요? 궁금하네요. 아니 저희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인 채택 과정에서 실은 민주당이 대단히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증인 채택하자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간사 합의에 의해서 우리 쪽 그럼 이 사람 꼭 낄 테니까 니네는 이 사람 원하는 사람 몇 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힘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그 증인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에 나와서 무책임한 발언을 하거나 그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할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국방위에서 10명 정도 증인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황희 간사가 강경하게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세력 있는 당, 그러니까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는 당의 힘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법적으로 국민의힘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야당 지금 180석이나 줬는데 지금 현재 114석 가지고 너무 무른 거 아니냐. 예. 실상을 보면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추미애 장관은 이제 오늘 김홍영 검사 부모님과 김홍영 검사가 근무했던 서울 남부지검을 찾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딱 그 모양새 아니에요? 실제로 김홍영 검사 사건은 검찰 개혁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김홍영 검사도 사실은 제 식구였지만 그보다 더 위에 있던 부장검사는 검찰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제 식구였고 사실은 법무부가 해야 될 일 중에
이 검찰의 인권 침해, 더군다나 검사였던 사람이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 두 분을 모시고 남부지검을 찾아가는 모습은 이게 해방된 느낌에 좀 가까운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자기 자식이 죽은 사건이라도 그 부모가 자기 아들이 근무했던 곳에 찾아가 보는 것은 사실 힘들었을 거라고 보고, 이걸 해방이 된 뒤에 추미애 장관이 그 피해 유가족 분들을 모시고 가는 장면은 상당히 상징적이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저도 사실은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그 자기 아들내미 고소 사건이 잘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계속 정치 공세를 받고 있고, 이런 거를 어떻든 간에 단호하게 정리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단호했지만 속은 쓰리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또 뭐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감싸안기 위해서 자기 어떻게 보면 적대 지점에 있을지도 모르는 검찰에 나가서 위로한다는 것이 나름대로 추미애 장관은 좀 단호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예. 앞서 말씀하셨지만 검사도 사실은 조직 내부적으로 여검사든 아니면 남검사든 조직 내부적으로 뭐 업무와 관련해서건 아니면 뭐 다른 측면에서건 이렇게 억압받거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외부적인 조직에서의 어떤 피해 사례는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은 어떤 병폐를 안고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조금은 답답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소위 검찰 내 그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철저한 상명하복을 외치는 곳이 검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예를 들면 부장검사, 그러니까 각 직업의 부장검사들은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을 철저히 자기 수족화시키고 자기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그 배제시키고 왕따시키고, 심지어는 방금 나온 것처럼 김호영 검사처럼 폭행하고 폭언을 서슴지 않고, 이런 문화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과 문민정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항하고, 이런 게 우리 검찰 내부의 우리의 원래 관행이고 전통이다라고, 그러니까 전통이다라고까지 강변하고 싶은데 이 문화를 바꾸는 건 되게 힘들거든요. 예. 그럼 문화 바꾸려면 가장 쉬운 게 뭐냐?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예. 의지 있는 사람. 그런 면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지금까지 검찰 인사를 통해서 여러 번 나 이 문화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은 검찰이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조직이라면 나름 명분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은 자기들이 표적으로 정하고, 쟤는 무조건 쟤를 입증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계속 별건 수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표적시켜서 희생양시키는 구도로 만들었고,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은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까지 했고, 이 구도를 바꾸는 것의 상징으로서 김용훈 검사 그리고 그 부모님을 아마 그 선별해서 함께 동행해서 그 넋을 위로하러 가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지금 16일 날 이 상관이었던 김대현 당시 부장검사, 지금 변호사죠. 이 사람을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16일 날 열립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김대현이 사과를 했죠. 근데 그게 웃긴 게 4년 동안이나 전혀 사과 같은 거 안 하고 룰루랄라 지금 변호사 개업하고 했던 바로 이 인물이 수사가 닥쳐오니까 사과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면피하려고는 했지만 전혀 진정성 없는 사과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고요. 자, 어쨌건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서 추미애 하면서 지금 국민의 지미 대선 주자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즐기면서 지금 김홍기 검사 부모님을 남부지검에 모시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